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라산 국립공원 내 오름에 설치 공사를 하다 중단된 항공 레이더 시설 사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도가 공사 허가 과정에서 법률적 검토가 부실했고 산간으로의 이전 설치에 대한 당위성 파악도 부족했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라산 천백고지 인근 삼형제 큰오름 정상 1,500제곱미터 부지에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제주 남부 항공로 레이더 시설. 절대 보전 지역인 오름에 무선 설비를 설치할 수 없다는 조례 위반 논란이 일면서 결국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사업 허가 과정에서부터 제주도의 검토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습니다.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음에도 제주도가 자문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판단해 공사 허가를 내줬다는 겁니다. 본위원도 문화재보호법이 보존 관리 및 활용 이 부분에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적법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외부 전문가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거쳐서 저희들이 판단할 거고. 노후된 서귀포시 안덕면의 동광 레이더 시설을 산지로 옮겨 설치하는 당위성 파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부족한 감시 자료를 공군으로부터 받아 활용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국토부가 굳이 국립공원의 자연을 훼손해가며 이전 설치해야 하는 필요성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와야죠. 이게 뭐 전문성이 없다고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걸 써가지고 오면 안 되잖아요. 지적이 장소로서 그쪽을 선정했다는 얘기를 듣긴 했습니다. 한편 환경보전기여금 도입과 관련해 의원들은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난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들며 추진을 주문했고 문경삼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제주의 환경 가치를 높이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임정은 제주도 의원은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귀포시가 전문점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제주시는 별도 의견 없음이라고 회신했고 결제 라인도 시장에게 닿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김환국 도의원은 탐라문화재 진행요원이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리허설에 참석을 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아 개막식이 취소됐다며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 사업을 둘러싼 논란과 의혹에 대해 제주시가 기자회견을 열어 해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 챙기기와 비공개로 사업이 추진된 문제에 대한 의혹 제기는 계속되면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 사업과 관련해 아파트 공급 규모가 당초 1,630세대에서 1,422세대로 축소됐습니다. 200세대 넘게 줄어드는 만큼 공사비도 줄어야 하지만 변동이 없어 그만큼 사업자가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제주시는 이에 대해 도시계획심의와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거치면서 세대수가 줄었고 최종 허가 과정에서 사업비가 변경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세대수가 최종 확정되는 시점인 주택건설사업 승인 2023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 승인 이후에 총사업비 및 사업계획, 협약 등의 변경이 이루어지도록 협약서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또 비밀유지 조항은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적용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주시가 직접 전문 회계기관을 선정해 사업비를 정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홍명환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은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 공급 세대수가 줄었으나 공사비는 변동이 없어 1,100억 원의 초과 이익이 은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비밀유지 조항은 국토부 표준협약에 없다며 억지 해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그림의 설계는 도 단위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당시 의사결정에 가장 책임을 졌던 사람은 원희룡 도지사입니다. 저는 원희룡 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기를 촉구하면서 한편 제주 MBC와의 통화에서 사업자 측은 아파트 세대 수가 줄어든 대신 아파트 평수를 늘려 전체 공급 면적과 총 사업비의 변동이 없다며 수익 규모는 동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정의당은 성명을 내고 제주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네, 이처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도시공원 개발 사업은 공원을 보존하면서 일부만 개발을 하면 아파트도 지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제주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미 개발이 끝난 강원도 원주의 사례를 살펴보니 공원에 너무 많은 시설물을 몰아넣는 바람에 도심 숲 기능이 훼손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원주 MBC 김진아 기자입니다. 원주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중앙공원입니다. 도내 처음으로 민간 사업자가 미집행 공원 부지를 매입해 만든 공원입니다. 공원 곳곳에는 4개 단지 2,600여 세대에 달하는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원주시로선 수백억 원의 막대한 토지 매입비를 들이지 않고도 일몰제에 따른 공원 지정 취소를 막아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층 아파트 외에도 문화예술회관과 실내 배드민턴장, 야외 공연장 등 다른 시설도 대거 들어섰습니다. 도심 열을 식히고 미세먼지를 저감시켜주는 도심 숲 기능이 그만큼 사라진 겁니다. 공원 일몰제 때문에 아파트를 세운다고 하지만 그런 아파트가 너무 높은 층과 그다음에 과도한 공원 시설물이 들어가면서 도심 숲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착공을 앞둔 인근 중앙공원 2구역도 도심숲 7만 제곱미터가 사라질 예정입니다. 그 자리에는 900여 세대의 아파트와 어린이 회관, 생명협동 기념관, 별자리 전망대, 글램핑장 등 각종 시설물이 들어섭니다. 기념관, 전시관 같은 신축 계획을 백지화하고 자연 그대로의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는 서울 용산공원 등과는 대조적입니다. 환경 전문가들은 각종 시설을 짓는 공원화 사업이 이제라도 전면 수정돼야 한다며 공원 기능을 최대화하려면 개발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공원의 개발에 있어서 숲을 원래의 상태로 그대로 유지 보존하는 것에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고요. 현재 있는 숲을 그대로 살리면서 생태적인 기능들을 강화해서 시민들에게 주는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또 민간 개발자가 수익을 내기 위해 각종 시설물을 짓는 비용이 아파트 분양가에 반영되는 만큼 개발을 최소화하면 아파트 분양 가격을 끌어내리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어 일석이조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 잇따른 개발로 원주시 녹지 면적은 최근 10년 사이 75만 제곱미터가 줄었고 평균 기온은 1.2도 올라 도내에서 가장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제주 바다에서 잡히는 은갈치는 갈치 중에 최고로 꼽히며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데요. 올해는 소비 부진으로 재고가 역대 최다로 쌓이면서 어민들이 울상입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새 잡은 갈치를 싣고 온 배들이 제주 성산포항에 속속 들어옵니다. 배에는 갓 잡은 싱싱한 갈치가 한가득 실려 있습니다. 하지만 갈치를 옮기는 어민들의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잡아와도 보관할 장소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재고가 쌓이면서 산지 가격이 뚝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참 힘듭니다. 지금 우리 어민들이 나가기가 무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모든 물가는 배로 올랐고 잡아오면은 가격은 안 나가고. 현재 성산포 지역 냉동창고에 갈치 1,300톤이 쌓였습니다. 이같이 창고에는 갈치 상자로 빼곡한데 창고 7곳에 무려 13만 개의 갈치 상자가 쌓여 있습니다. 제주 전체의 갈치 재고량은 지난해에 5배가 넘는 3,500톤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산지 경매 가격은 큰 갈치 한 상자에 10만 원대 초반으로 지난해보다 2만 원 가까이 내렸습니다. 조업량은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외식 수요가 감소하는 등 소비량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갈치는 잡는 즉시 배에서 냉동시키는 비율이 다른 어종보다 높다 보니 적체는 더 심해졌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지금 우리 어민들이 생산한 갈치를 중도면들이나 식당에서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제주도는 부산의 냉동창고로 보내는 위탁 보관료 일부를 지원하고 대형 유통업체를 통한 할인 판매 지원도 나섰지만 어민들은 언제 개선될지 모르는 소비 부진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갑자기 날이 추워지다 보니 눈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제 설악산에는 올 가을 들어 첫 눈이 내렸는데요. 때이른 추위에 작년보다 보름 정도 빨리 눈발이 날렸습니다. 밤사이 북쪽에서 다시 찬 공기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보다 2, 3도 떨어져서 쌀쌀하겠고요. 당분간 아침에는 춥겠고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또 높은 산지에는 아침에 영하로 떨어지면서 서리로 인해 미끄러운 곳이 많겠는데요. 한라산 등반객들은 산행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체로 구름 낀 가운데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북부와 서부 지역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은 북부 지역 14도, 동부 지역 12도로 어제보다 쌀쌀합니다. 한낮 기온은 북부와 동부 지역 17도, 서부 지역은 16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도 구름 낀 가운데 하늘은 맑겠고요. 한낮 기온 어제보다 3도 정도 떨어져서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특보는 오전 중에 해제되겠고요. 오후부터 물결이 차차 잦아들겠습니다. 그 밖의 해상으로는 오늘 파고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은 없겠고요.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급식과 돌봄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오늘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오늘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총파업 예고에 따라 급식과 돌봄교실 중단 등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급식 종사자 소수가 파업에 참여할 경우 식단을 간소화하고 50% 이상 참여할 경우에는 빵과 우유 등 대체 식품을 제공하거나 단축 수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진로 탐색 교육 과정인 제주 꿈기 이음 123 교육 과정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꿈기 이음 123은 오는 2025년부터 도입되는 고교 학점제에 중학생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3학년 2학기를 진로학기로 운영합니다. 한편 전교조 제주지부는 중학교 교사 16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87.4%가 꿈기 이음 123 강제 도입에 반대한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 지역 일부 학교의 급식소 수도꼭지 필터가 변색돼 제주도가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서귀포시 교육지원청으로부터 4개 초중학교 급식소 수도꼭지에 부착된 필터가 변색됐다는 통보를 받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도외 기관에 분석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결과는 20일쯤 뒤에 나올 예정이며 상하수도본부는 이달 안에 도내 초중고 125곳을 대상으로 수질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서면 심의를 통해 화북 상업지역 21만 제곱킬로미터의 수용 인구를 3만 6천 명에서 4만 500명으로 늘리고 호텔 용지를 주상복합 용지로 바꾸는 개발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수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차례 매각에 실패하고 개발공사가 신사옥 이전을 검토했지만 주민 반대로 무산된 호텔 용지 19,000제곱미터에는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제주 지역 일자리의 구조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연구원이 코로나19 이후 제주 지역 고용구조 변화를 연구한 결과 서비스 업종 사업체 200군데 가운데 83%가 경영상의 피해를 입었는데 업종별로는 도소매업과 운수창고업, 예술과 스포츠 등 여가 관련 서비스업이 많았습니다. 고용 변화로는 해고가 46%로 가장 많았으며 휴직 18%,
교대 근무 10% 순이었고 근로시간 단축 근무제를 시행한 업체도 전체의 68%였습니다. 서귀포시 성산읍의 제주 올레 1코스에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상징물이 설치됩니다. 이는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의 스페인 순방에 따른 후속 조치인데 제주도는 주한 스페인 대사와 스페인 관광청 관계자를 초청해 상징물 설치와 공동 마케팅을 논의합니다. 한편 제주 올레 걷기 축제는 코로나19를 감안해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23개 코스에서 분산형으로 진행됩니다. 제주은행은 차세대 시스템 도입을 위한 전산 교체 작업으로 오는 23일 자정부터 24일 자정까지 이틀 동안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 ATM 등 온라인 금융거래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신용카드를 통한 일시불과 할부 결제 거래는 가능하며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한 전용 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